문을 통해야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크고 화려하고 그래서 그건 잘은 모르겠는데 오래되기도 했고. 그 국보 1호라는 건 알아. 왜 남대문 국보 1호가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예, 문화재청이 어제 문화재 지정 번호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번호 자체를 없애야 된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번호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번호 매기는 것 자체가 일제 잔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국보는 뭐고 보물은 뭐냐. 이것도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사실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오늘 팩트체크해서 짚어볼 텐데 어떻게 바꿀 수 있겠다는 건지 한번 짚어보죠. 김필규 기자, 체계를 바꾼다는 얘기 어떤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참 많이 논란이 됐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지금 국보와 보물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면은요. 국보가 315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물이 1829건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숭례문이 이제 국보 1호고요. 흥인지문이 보물 1호죠. 예. 국보 중에서는 뭐가 있느냐? 경주 다보탑이 이제 20호고요. 그리고 또 석굴암이 24호, 훈민정음이 70호 뭐 이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숭례문이 굳이 1호인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은 훈민정음이나 석굴암이 숭례문보다 못하다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예. 근데 이 번호 순대로 무슨 뭐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 지냈던 유홍준 교수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어떤 내용이었었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지정을 할 때 한꺼번에 많은 수를 지정하면서 그냥 매긴 일련 번호일 뿐이다. 그러니까 순서는 건축, 조각, 회화 순으로 매긴 거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서울 지역 먼저 다 하고 경기 지역, 강원 이런 순으로 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처음 이렇게 지정 번호로 관리를 한 게 언제였느냐? 일제 시대였던 1933년 조선 총독부가 한 겁니다. 예. 당시에 이제 보물 153점을 정하면서요. 그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호를 경성 남대문, 2호를 경성 동대문, 3호 보신각종, 4호 원각사지 다층석탑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숭례문, 흥인지문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이걸 낮춰 부르기 위해 남대문, 동대문으로 했었죠. 예. 식민지 나라에서는 국보라는 말을 쓸 수 없다고 해서요. 또 당시에는 국보가 아니라 보물로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요, 해방 후에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국보와 보물로 나눠서 관리를 해왔던 겁니다. 그 일제시대는 그러니까 국보라는 명칭은 없이 그냥 보물로만 했었던 모양이군요.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에 남대문으로 불렸던 숭례문은 아까 보니까 건축을 맨 앞에 놓긴 했던데 예. 그게 다른 건축물도 있는데 굳이 그게 1호였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원래 도성의 문을 다 부쉈었는데요. 숭례문의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입성했던 문이고 또 흥인지문 같은 경우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입성했던 곳이라 이 부수지 않고 살려뒀다. 그러면서 기념을 하다 해서 보물 1, 2호로 지정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요. 그림만 봐도 좀 불쾌하네요. 예. 이게 과연 사실인지는 문화재청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직접 예. 한번 들어보시죠. 지정을 위한 초록으로서 쭉 목록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1920년대쯤에 그때는 숭례문은 또 들어있지도 않았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록을 가지고 얘기할 뿐이지.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뭐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1호로 했다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고.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명확하지 않고요. 행정 편의상 아마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 하지만 이런 일제 잔재 논란이 있었고요. 게다가 또 2008년 화재 이후에 이제 복원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과연 이 숭례문이 국보 1호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논란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겁니다. 예. 뭐 그나마 또 엉터리를 복원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국보 1호라고 얘기하기엔 참 민망한 그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그 복원도 그렇게 급하게 해서 엉터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예, 지구상에 단 두 곳, 한국과 북한입니다. 예. 북한의 경우에는요, 국보 1호가 약간 분류하는 체계는 조금 다르지만 국보 1호가 평양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물 1호가 평양종입니다. 이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은요, 중국에는 이제 국가문물국이라고 해서 문화유산을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국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또 문화재에 대해서
대외적인 번호도 매기지 않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도요, 자유의 여신상이나 뭐 그랜드 캐년 같이 이런 곳을 8만 개에 달하는 내셔널 레지스트라고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어떤 번호도 매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1950년까지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정 번호를 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외적으로 없앴고요. 관리 차원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교토 고류지인가요? 거기 있는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예.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그거는 일본에서 자기들이 국보 1호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요? 예, 조금 전에도 화면으로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것 역시도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1950년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일본에서는 국보 1호라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번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일제 잔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북한 사람들은 뭐 제국주의 그렇게 싫어한다면서 그건 또 가지고 있네요, 번호를. 아직 뭐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정말입니까? 그건 알 수 확인은 없는 못 거죠.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큰 문제는 없는데 지정번호 제도를 그러면 큰 문제가 있다면 있는 거죠. 있는데 좌우지간 그런 번호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예. 번호 체계를 바꾸겠다는 건 그럼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예. 번호 체계를 바꾸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비용도 가지 좀 많이 들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유홍준 교수요. 문화재청장 시절에 그래서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은 관련 규정뿐 아니라 교과서, 백과사전 등 이 고칠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국보 1호만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근데 국보 1호만 교체를 하면 어느 거를 또 1호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예.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서는 아예 이 번호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아니 우리나라 문화재 안내판 옆에서 번호 이거 지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교과서 저기 새로 찍어낼 때 번호 없애면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1년마다 3번 인쇄하잖아요. 예.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한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게 결론이 날까요, 근데? 예, 이번에 문화재청에 맡긴 연구 용역은 아마 오는 11월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내년 이후에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이 일제의 잔재요, 어떤 특정 문화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문화재에 매겨져 있던 번호,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그 순위였다는 점, 이 점을 잘 염두에 둬야지 이런 오랜 논쟁도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번호는 없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굳이 번호를 매겨서 마치 순위인 것처럼 오해받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